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데이비드 해밀턴의 우분투입니다. 우분투는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로 우리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 우리가 함께 있어 내가 있다 라는 의미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언어라고 합니다. 영어 교과서를 함께 공부했을 때 보았던 단어가 책 제목이라 읽게 되었는데 우분투의 의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 개개인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가족이 있고 사회가 있기에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끔 망각하는 것은 아닌지를 성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책입니다. 부재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생각의 전염력이라는 문장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감정의 전염력,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친절의 전염력,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행복의 전염력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단어는 서양어로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가 이야기한 나는 당신과 우연히 만났고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문장으로 저자는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카를 융이 이야기한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생각하게도 해준다고 이야기하며 친절이 전염되고 행복이 전염되고 감정이 전염되기에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인 데이비드 해밀턴은 생물학과 의약품 개발 학위를 취득하고 유기화학은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영국 최고의 스포츠 클럽에서 코치와 감독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0년에는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전 세계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자선단체를 창립했다고도 하는데요. 또한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의 힘에 대한 강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만 내가 행복해야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즐거워야 자녀가 즐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저자의 말처럼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의 뇌에 존재하는 거울 뉴런은 우분투 정신을 만드는데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얼굴만 봐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근거를 들어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대부분 실험한 결과들을 이야기하며 우분투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실험 결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저자가 경험한 가장 간단한 예시로 저자의 여동생이 자신의 딸 엘리에게 밥을 주려고 할 때 슝 비행기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저자를 포함해 다른 가족들도 입을 벌리고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엘리를 보고 가족들의 거울 뉴런이 작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울 뉴런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에게 있어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친한 사람의 감정, 표정에는 거울 뉴런의 작동이 더욱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친한 친구가 긍정적이면 나 역시 긍정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친구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면 나도 우울증이 올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울 뉴런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입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좋은 작가는 자신의 정신뿐 아니라 그 친구들의 정신까지 섭렵해야 한다는 니체의 이야기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정신을 공유하고 생각을 전염시킨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문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품을 하게 되면 나도 하품을 따라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울 뉴런의 작동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입 모양을 따라 하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공유하게 되어 하품이 나오게 된다고도 합니다. 저자가 제시한 연구 중 하품하는 장면을 본 사람의 뇌 중 전전두 피질의 한 영역인 복내층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역은 감정 조절 및 감정 이입과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하품하는 사람을 볼 때 입 모양을 보고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아닌 그 사람의 감정까지 공감하게 되어
하품을 하게 되고 이는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일 때 더 높은 확률을 가진다고 합니다. 감정의 전염은 아기가 자궁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의 사회성 역시 부모의 감정 문제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건강에는 좋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부모들이 자신들의 격한 감정을 내세워 아이도 나 몰라라 하며 싸우는 것은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 역시 화가 나더라도 교실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부모와 선생님의 감정을 숨기라는 이야기를 보며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이더라도 폭력적으로 격하게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에게도 감정의 표현을 받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아직 감정의 전염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전염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긍정적인 감정이 팀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사회든 널리 퍼지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부정적인 감정, 생각이 퍼지는 것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저자의 이야기처럼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속해 있는 공간의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는 일정 부분 감정을 표현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의 전염이라는 현상을 잘 파악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누군가가 자기에게 전염시키려고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대체시키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강아지가 물에 젖었을 때 몸을 터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되려고 하면 몸을 털라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 급격한 생리적 변화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우분투 정신을 잘 나타내주는 로세토 효과도 책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로세토는 미국 동부 해안가에 있는 작은 마을의 이름으로 1960년대 이 마을에서 인구 조사를 하다 마을 사람들의 50대 이전 심장마비 사망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들을 심장마비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마을 사람들 자신들이었다고 합니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가족이 함께 살아가고 정기적인 마을 행사를 하는 것 등이 이들을 더욱 건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오는 옥시토신은 건강에 좋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옹을 하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엄마가 모유를 수유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이 나올 때의 공통된 상황은 무언가와 연결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정은 상호 연결망을 통해 전선을 타고 흐르는 전류처럼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며 연결망에 링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도 하는데요. 감정도 행복도 친절도 건강도 생각도 모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처음 딱 보여지는 얼굴 표정에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웃음으로 누군가를 대함으로써 그 웃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고 내가 친절을 베품으로써 그 친절이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분투 정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부터 내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우분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